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다른 예은 씨가 나와서 제가 순간 생방송 그때의 김철원입니다라고 소개할 뻔했어요. 네, 저는 김예은입니다. 여기서 뵈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건강 365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오랜만에 온 만큼 제가 오늘 건강 정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잘 챙겨야지 굿데이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저희가 범죄 안전지대, 또 태풍 무풍지대, 말 그대로 이제 범죄나 태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잖아요. 자칫 일이라도 발생하면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안전이라는 말에 너무 기대면 오히려 방심하기 쉬운데요. 더운 나라 풍토병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말라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비가 조금 적긴 했지만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요. 올해 제가 통계를 보니까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무려 2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모기 활동 시기 또 범위가 줄었다고 해도 아무래도 가급적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의 계절적인 요인까지 이제는 늦가을까지 모기 걱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수록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말라리아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제대로 싸우려면 적을 잘 알아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라리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일타 강사를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치 대구의료원 열대의학센터 김정용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 열대의학센터장 김정용입니다. 네, 오늘도 센터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름 휴가로 사실 휴가 많이 떠나시거든요, 해외로.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에도 해외로 휴가를 많이 나가시는데 이 즐거워야 할 여행지에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현재 풍토병 때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는 여러 풍토병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5년 전에 라오스, 태국 국경지대에 촬영 갔던 이제 연예인 한 분이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을 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또 15년 전에는 공연단,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방문했던 여성 2명이 공연단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한 달간 또 고생하다가 죽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했죠. 그 6개월 만에 38명이라는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더더욱이나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떠오르는데 2년 전에 태국을 방문했던 한국 남성이 뇌먹는 아메바에 걸려서 사망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뇌먹는 아메바가 연일 지금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방송을 타고 있는데요. 이 아메바가 그 물속에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다가 결국 코로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뇌로 들어가서 뇌수막염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과거에 한 80여 년간 한 400여 명이 이 뇌먹는 아메바 걸려서 98%라는 치사율을 갖고 있는 이 질병입니다. 치사율이 그렇게 높아요? 예, 미국만 해도 벌써 160명, 170명이 있고요. 또 일본, 또 인도, 파키스탄, 호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선진국이라는 나라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풍토병 중에서도 특히 매개체 감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염을 일으키는 매개체 하면 저는 모기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사실 모기뿐 아니라 매개체로 우리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파리도 있고요. 또 진드기도 있고 벼룩도 있고 또 노린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흡혈하는 매개체인데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매개체에 인해서 감염되는 퍼센트가 전 감염의 17%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별로 많이 다르고 또 매개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부족해서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매개체도 그렇고 병의 종류도 훨씬 많은데요. 그래도 이 중에 가장 위험한 곤충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봤던 이 모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은 다른 매개체가 많이 있지만은 그 모기로 옮기는 질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 70여만 명이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말라리아가 가장 많겠지만은요. 실제 이제 그 모기에서 옮기는 병 중에 이 황열이나 일본 뇌염은 그 예방 접종이 있어서 그나마 감염에 많이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댕기나 치kun구nya, 치카 이런 이제 질병들은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방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댕기가 걸렸을 때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라리아는 이제 치료약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치료한다면은 말라리아는 퇴치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조기에 진단 치료가 늦어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방약도 있긴 하지만은 예방약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고 특별히 장기간 여행할 때는 그 예방약을 오래 먹을 때 이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괜히 말라리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워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예방과 퇴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리아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도록 정확한 정보와 함께 걱정은 덜고 건강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예, 오늘 이 말라리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7가지 열쇠를 여러분에게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말라리아는 모기로부터 감염이 되는 거니까 여름에는 감염자가 당연히 늘 거고 그러면 반대로 겨울철에는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여름, 겨울이 없는 그 아열대나 열대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그곳에서는 사계절 열대열, 3일 말라리아가 일어나고요. 특별히 이제 온대 지역, 이제 여름, 겨울이 명확한 그 지역에서는 여름에 주로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3일열 말라리아가 주로 생기는데 이 말라리아는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잠복기가 길고 물리고 나서 잠복기가 길다는 말은 3개월, 6개월 후에 말라리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 또 아니면은 치료가 된 후에 재발을 몇 개월 후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말라리아가 진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윈터 말라리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모기가 점점 미워지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라리아의 염려, 두려움을 극복할 7가지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앞서 말라리아의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전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본래는 말라리아가 크게 한 4종류가 있지만은 우리 기전적으로 3일열 말라리아와 열대열 말라리아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2가지를 좀 비교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말라리아에 이제 물렸을 때 모기가 물리면은 주로 이 말라리아 모기는 적혈구를 공격합니다. 피 속에 있는 적혈구를 공격하는데 3일열 말라리아는 적혈구가 이렇게 감염되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나 열대열 말라리아는 적혈구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서 밖에 돌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2가지의 이 열대열 말라리아와 3일열 말라리아의 적혈구의 변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3일열 말라리아는 그런 상황에서 증상이 어느 정도 가다가 그만두지만은 열대열 말라리아는 이 밖에 나온 돌기 때문에 다른 감염된 적혈구와 또 정상인 적혈구와 또는 혈관 벽에 덩어리를 만들어 들어붙게 됩니다. 그 소혈관에 결국은 적혈구 덩어리가
들어붙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혈전 비슷하죠. 피가 막히죠. 굳고. 그렇죠. 그래서 소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뇌나 간이나 신장이나 뭐 여러 군데 이런 혈전 증상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3일열 말라리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큰 차이점은 이 3일열 말라리아는 주로 적혈구 중에 그 덜 자란 적혈구, 완전 성숙 안 한 적혈구를 이렇게 주로 공격하는데 그게 5% 이내입니다. 그러면은 3일열 말라리아는 많아봐야 한 5% 이내에 그 폐혈증이 일어나겠죠. 그 정도 지나면 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열대열 말라리아는 다 자란 모든 종류의 적혈구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 3, 5, 7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마다 이 적혈구 이제 폐혈 숫자가 뭐 5%에서 10% 됐다가 20% 됐다가 50% 됐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열대열 말라리아입니다. 이 그 기전 차이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증상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위험성을 만드는지 잘 이해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라리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말라리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을 얘기 드릴까 합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대 중반에 우리 그 연예인 한 분이 그 태국과 라오스 예. 국경지대에서 촬영하다가 내성 말라리아가 있는 그 지역에서 말라리아 걸렸습니다. 열나고 한 개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의 의료가 발전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빨리 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스템이 25년 전 얘기가 돼서 진단 치료에 있어서 많이 늦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말라리아, 열대열 말라리아는 그 조기에 진단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5일 이전에 진단이 나와서 치료를 한다면은 굉장히 효과 있고 좋은데 그 시간이 아마 넘어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제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 옆에서 같이 있었다면은 더 빨리 치료가 태국으로 됐을 텐데, 그죠? 빨리 방콕으로 빨리 갔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방콕 마이들 의과대학에서도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면은 거기는 이제 내성 말라리아에 대한 이해도 됐고 진단도 현미경 보고 뭐 몇 시간 만에 빨리 했을 거고 그래서 빠른 진단과 또 적절한 양의 약으로 치료를 해서 아마 생명 살릴 수도 안 있었겠나 하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잘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많은 경우에 후유증 없이 또 생명을 많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5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폐혈증이 점점 늘어나서 소혈관이 다 막힙니다. 예. 그럴 때는 이미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라리아가 참 치료 시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크리티컬 타임이 5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우리 뭐 골든 타임 하는 거 좋아하죠, 그죠? 네. 뭐 뇌사가 몇 시간이다 하듯이 이 말라리아도 크리티컬 타임, 골든 타임은 5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첫째 이제 말라리아 열나서부터 첫째 사이클부터 해서 두 번째 사이클이 3일이고 세 번째 사이클이 5일입니다. 세 사이클까지는 아마 그 폐혈 균이 한 20% 이하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나마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일이 되는 순간, 다음 사이클로 가는 순간은 거의 뭐 50% 이상의 그 폐혈증이 일어나서 사람들 살리기 어려운데,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남자가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뭐 열나고 고열나고 또 설사도 있고 이러니까 감기 몸살이직하고 의원에 그냥 가서 그렇게 한 2, 생각할 수 3일을 있죠. 치료받게 됩니다. 그래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병원을 갔었는데 벌써 5일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게 되죠. 그 결과 이 폐혈증으로 말미암아 그 뭐 응급실 가고 감염내과 갔지만 금방 당일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리아는 이제 5일 안에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또 중요한 숫자가 있다면 3이 아닐까 싶어요. 적절한 약자를 선택한 후 3일 치료도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라리아를 걸리면은 보통 뭐 일주일, 2주일 막 입원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3일 치료하면 됩니다. 개성공단에 있을 때 말라리아 많이 걸렸던 3일절 환자들이 있었는데 뭐 출퇴근 시켜가면서 3일 만에 약을 정확한 양을 치료하면은 나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아프리카에서 열대일 말라리아도 2박 3일 입원시켜서 적절한 양으로 치료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일주일 후에 팔로우했을 때 다 건강하게 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3일을 적정한 양으로 내성이 없는 약으로 잘 선택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국내에서 이 혈액 감염으로 말라리아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그 50대 여성이 그 결핵 환자로서 개결을 가지고 있어서 갔는데 그 당시 그 응급실에 그리스 선원이 열대열 말라리아로 뭐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환자가 죽고 나서 뭐 아마 응급실에서 처치했던 그 의사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기구를 썼고 뭐 주사기 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접촉돼서 안 그렇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혈액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주사기를 같이 썼다든지 수혈을 받았다든지 예. 막 그 정도 이외에는 그 당시 또 열대열 모기 말라리아 모기가 우리 있어서 우리를 또 감염시켰다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수혈이나 그 이외에는 주사 바늘 이외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앞에서 센터장님께서 말라리아 예방약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예방약 저희 입장에서는 잘 챙겨 먹으면 안심될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예방약이 100%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뭐 2주나 한 달 이래 갔을 때는 우리가 예방약을 그 지역에 맞게 쓸 수 있는데 어떤 약은 매일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또 어떤 약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 달을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는다는 것, 돌아와서 또 일주일을 먹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그 예방약에 있는 부작용도 고려를 해서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3개월 갔다 예방약 쓰기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 쳐도 3개월이면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짐이 많죠. 그래서 이 부작용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서 예방약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장기간을 가야 되고 또 특별히 말라리아가 많이 심하지 않는 지역에 갔을 때 또 아까 5일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현장에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전개된다면은 차라리 예방약을 한 알이 보통 예방약인데 그 해외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응급 그 스탠바이 메디케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알이 아니라 세 알이든 네 알이든 그 치료 용량을 한번 먹게 되면은 그 균이 원충이 갑자기 이래 많이 떨어져요. 그럼 5일이 아니라 시간을 열흘이든 2주든 시간을 벌어서 병원 가든지 한국에 돌아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응급처치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아는 사람에게 해야 되지 뭐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위험성이 있죠. 예, 그런 이제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통 전염병을 한 번 앓고 나면 면역이 생기는데 이 말라리아는 한 번 걸리고 나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면역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잘 걸린 사람이 어린이가 면역이 적고
또 해외에서 온 사람, 예. 갑자기 이제 방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면역이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잘 걸립니다. 또 문제는 이제 다시 재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발을 할 수 있고 3일년 말라리아는 재발할 수 있고요. 또 치료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또 내성이 있는 약을 썼을 경우에는 다시 말라리아가 재발합니다. 인도나 또 다른 아프리카 엔데믹 지역에서는 바로 또 재감염이 있어서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업무라든지 아니면 출장뿐만 아니라 해외 휴가 많이 가실 텐데요. 해외 유입 말라리아에서도 특히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이제 말라리아는 사실은 3일열 말라리아도 있지만 열대열 말라리아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총 복습한다면은 며칠 내에 발견해야 되죠? 5일입니다. 5일. 예. 예. 5일 이내에 발견하도록 어떤 이유가든지 간에 5일 이내에 그 현지를 가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든지 5일 이내에 어쨌든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적절한 약을 잘 찾아서 3일 동안 하루 만에 치료하면 안 되고 3일을 끝까지 전체 용량을 꼭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열대열 말라리아일 수도 있다. 한 번 물렸는데 이런 생각 말고 열대열 말라리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를 또 잘 찾아가서 조기 진단, 더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라리아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대구의료원 임상열대의학센터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만의 차별성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살짝 언급도 했지만은 제가 대구의료원에서 열대의학센터를 한 이유는 현미경을 보고 바로 열대열 말라리아 또 3일열 말라리아를 짧은 시간에 직접 현미경 보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매일매일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치료약의 경과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약이 잘 받는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약을 급하게 또 바꿔야 될지 또 알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현미경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해외의 여러 질병들을 22년간 해외에 살면서 그 질병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풍토병들이 국내에 오게 되면은 남들보다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진단할 수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 이 말라리아 이 분야는 제가 그 전국에서 KTX 타고 도리어 서대구역 내려가지고 그 상담받고 또 조기 발견 진단 또 예.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오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네. 늘 빠른 열차처럼 신속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오늘 센터장님 덕분에 말라리아 제대로 알고 또 두려움을 떨쳐낸 시간인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여행하실 때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말씀은 출필면 반필고 가시기 전에 예방약이든지 예방접종 또 상담을 잘 하시고 돌아와서 무슨 증상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 꼭 또 와서 고해서 건강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의료원 열대의학센터 김종영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